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앞두고 안부 인사 문자나 택배 문자 많이 받게 되는데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스미싱이라고 하죠.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금융,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나 소액 결제 등 금전적 피해로 이어집니다. 정부에 따르면 스미싱 신고 차단 건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2년 전에는 3만 7천여 건이었는데 작년에는 무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50만 건이 넘었고요.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09만 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을 좀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공공기관 사칭인데요. 혹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유형을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신고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또 층간소음 위반으로 신고됐습니다. 누구나 이런 내용이라면 한 번쯤 클릭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자녀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지인 사칭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문자는 결혼식장이나 빈소를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 링크를 유도하는 겁니다. 예. 또 택배 배송 주소 불일치로 물품이 취소됐으니까 주소를 다시 입력해달라라고 하는 택배 사칭 추석 때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또 문화상품권 1만 원권 당첨, 또 투자와 상품권 등의 유형도 많았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추석 선물을 택배로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택배 사칭 문자는 정말 무심코 클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자를 만약에 받았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정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이나 승차권, 공연 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공인된 곳에서만 내려받으라는 조언을 했는데요. 또 하나 주의점을 보면 이런 겁니다. 대화 상대방이 개인 금융정보 또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네.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친구 핸드폰으로 걸었어요 라는 이유로 자녀를 사칭해서 낯선 번호로 연락한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 밖에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는 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등은 삭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미리 해놓으면 좋은 조치가 있다고요? 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조치가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미싱 범죄자는 피해자로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서 이 정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놓는 건데요. 네. 이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등의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금 적금담보대출 등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서비스가 가입된 이후에는 신규 여신거래를 원한다면 금융사 영업점에서 곧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핸드폰 갖고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이 스마트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먼저 스마트폰 설정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 아시죠? 예. 이 안으로 들어가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설정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가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요. 또 설정으로 들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클릭하고 나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버튼을 활성화 상태로 돌려놓으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또 네. 반대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상품도 꽤나 등장했네요.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 네.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등장했다고. 맞습니다. 네. 1,000원 상점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고물가 기조 속에서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요노족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노족은 저희가 이 경제 속속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들이죠. 최근 유통업계가 알뜰 소비족을 위한 1,000원 이하의 초저가 상품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CU는 최근 990원 초코 우유와 딸기 우유를 선보였습니다. 300ml의 용량으로 CU에서 판매 중인 동일 용량의 제조사 브랜드 상품 대비 50% 이상 저렴하고요. CU에 따르면 1,000원 이하의 상품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이 2021년 10.4%에서 22년에는 23%로 물가 급등 시기에 맞춰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리온은 최근 2분기 실적 공개 이후 하반기 내수 시장 매출 확대 전략으로 1000원 스낵을 꼬았는데요. 1000원 스낵이란 기존 판매 제품의 용량을 줄여서 1000원만큼만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 간판 상품이 포카칩이나 스윙칩 등등이 있는데 이런 7종을 1000원 스낵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램당 가격은 기존 제품과 같기 때문에 그램의 용량은 줄이지만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네. 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비 트렌드 좀 살펴봤는데 네. 운동 보겠습니다. 운동도 트렌드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유행하는 운동은 어떤 겁니까? 혹시 달리기 요즘에 해보셨는지요? 요즘에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달리기를 하진 못하는데 네. 달리기가 유행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말고는 달리기를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했다 하면 아마 비 올 때 비 안 맞으려고 좀 달려보거나 차를 버스나 지하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뛰어가는 정도가 달리기일 텐데 요즘 달리기가 굉장한 인기입니다. 특히 이제 기록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뛰는 행위 자체로 일상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펀러닝이 늘고 있습니다. 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또 심박수 120회, 달리기 30분 정도를 유지할 때 힘든 느낌이 이 상쾌함과 행복으로 바뀌는 이른바 러너스 하이를 잊지 못해서 매일같이 달리기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공원과 강변 등으로 러너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관련 제품들도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펀러닝 트렌드로 러닝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러닝 제품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러닝화 검색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이에 펀러닝족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유통, 패션업계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러닝화의 시즌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거나 러닝화 체험존, 또 러닝 크루를 직접 운영하고 기록보다는 재미에 초점을 둔 이색 러닝 대회까지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신발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30만 원이 넘는 신발도 있습니다. 러닝화가. 와. 그런데 이것도 없어서 못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고가의 신발은 선수가 아니라면 그 신발 효과를 다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러닝화로도 네. 충분하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키워드가 지금 빵빵런, 네. 수육런이잖아요. 이거는 달리기 이색 대회 얘기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펀러닝족을 겨냥한 이색 러닝 대회 이름이었는데 굉장히 재밌죠? 네. 이 빵빵런, 빵의 진심입니다만 살찌는 건 싫어요. 네, 빵둥이들의 마라톤이라는 구호를 걸고 기념품을 각종 빵으로 나누어주는 마라톤 대회 빵빵런이 4년째 흥행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에서 벌써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마라톤과 다이어트의 주적으로 꼽히는 빵을 결합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귀여운 계획을 담아낸 마라톤인 만큼 참가자들도 각종 빵 아이템으로 꾸민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면서 네. 현장은 마치 빵 축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최 측도 참가자들의 코스프레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순위 경쟁 이외에 빵빵룩 어워즈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해서 패션으로 겨루기는 참가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5월 참가자 950명을 모집하는 동네 마라톤 대회가 신청 당일 10만 명이 몰리면서 홈페이지에 서버가 터져버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 했더니 이 참가비 10,000원만 내면 되는데 여기에 수육, 두부김치, 막걸리까지 무제한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타며 퍼지면서 다른 지역 젊은이들까지 대거 몰린 까닭입니다. 네. 그들에게는 이 금천구청 장배 건강 달리기라는 정식 명칭보다는 수육런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또 집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방콕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침콕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 이른바 인기를 끄는 MZ세대의 휴식 방법이 나옵니다. 보면 이제 침대에서 썩기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등 야외 활동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대신 각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때 크게 유행했던 이불 밖은 위험해와 비슷한 건데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일상을 보낸다는 뜻이고요. 이 방콕보다 더한 침대콕, 침콕인 셈입니다. 네. 이 틱톡에서만 관련 영상이 올 들어 6,000개 넘게 올라오면서 미국 뉴욕타임즈 같은 유력지에서도 MZ세대 트렌드로 앞다퉈 분석을 했습니다. 국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도 해시태그 등으로 뜻을 공유하면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보는 시각에 따라
침대에서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우는 등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침대에 잠시 머무르면서 명상을 하거나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등 긍정적인 효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일정한 수면 시간 외에는 침대를 떠나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미국 수면학회는 미 주간지 뉴스위크를 통해서 침대는 수면을 위한 자리다. 침대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